서기 6세 32년, 신라는 건국 이래 최대의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과연 그는 왜 왕위에 오르게 되었을까요? 신라의 골품제 사회는 남성 중심의 엄격한 신분 제도였고 여성은 왕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불문율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진편광에게는 아들이 없었고 그의 딸인 덕만 공주만이 뛰어난 지혜와 리더십을 보였습니다. 신하들은 여왕의 즉위를 강력하게 반대했고 왕실 내부에서도 끊임없는 암투가 벌어졌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반대와 위협 속에서 왕위에 올라 신라 최초의 여왕 선덕 여왕이 되었습니다. 선덕 여왕은 즉위 후 혼란스러운 민심을 수습하고 왕권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특히 그녀는 백성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과학기술 발전에 큰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녀는 농업 생산력 증대를 위해 천문학 지식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별을 관측하여 계절의 변화를 예측하고 농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백성들을 위한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깨닫고 천문 관측 시설 건립을 결심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 관측 시설인 첨성대입니다. 첨성대는 단순히 별을 관측하는 곳이 아닌 여왕의 꿈과 백성을 위한 마음이 담긴 상징적인 건축물이었습니다. 첨성대는 원형과 사각형이 결합된 독특한 형태로 하늘과 땅의 조화를 상징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각 층마다 의미를 담고 있으며 건설 당시의 뛰어난 건축 기술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첨성대의 정확한 용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다양한 추측이 존재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첨성대가 천문 관측뿐만 아니라 제사를 지내는 신성한 장소였다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첨성대가 시간을 측정하고 계절을 파악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말합니다. 첨성대는 선덕 여왕의 뛰어난 리더십과 백성을 위한 헌신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산입니다. 그녀는 여성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신라를 발전시킨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선덕 여왕은 첨성대 건설 외에도 황룡사 9층 목탑 건립을 추진하며 불교를 장려했습니다. 황룡사 9층 목탑은 국가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염원을 담은 건축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선덕 여왕의 치세는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특히 백제와의 전쟁은 신라에게 큰 위협이었고 김유신 장군의 활약이 두드러졌습니다. 선덕 여왕은 김유신을 중용하여 국방력을 강화하고 백제의 침략을 막아냈습니다. 그녀는 외교적인 능력도 뛰어나 당나라와의 관계를 강화하여 신라의 안보를 확보하려 노력했습니다. 선덕 여왕은 647년, 재위 16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유언은 놀라웠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무덤을 도리천에 묻어달라고 했는데 도리천은 불교에서 부처님이 머무는 이상적인 세계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녀의 무덤이 있는 곳은 훗날 문무왕에 의해 통일신라의 중심 사찰인 사천왕사가 세워진 곳이었습니다. 사천왕사는 외세의 침략을 막고 나라를 지키는 호국 사찰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선덕 여왕은 어떻게 자신의 무덤 자리에 사천왕사가 세워질 것을 예견했을까요? 그녀의 놀라운 통찰력은 과연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었을까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덕 여왕에게는 예지력이 있었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녀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한 번은 겨울에 씨앗을 뿌리지 않은 모랑꽃 그림을 보고 이 꽃은 반드시 향기가 없을 것이다 라고 예언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모랑꽃을 심어보니 그림 속의 예언처럼 향기가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또 다른 예언은 자신이 죽을 날짜를 미리 알고 신하들에게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신하들은 여왕의 예언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그녀의 지혜와 신비로운 능력에 감탄했습니다. 선덕 여왕의 예지력은 단순한 전설일까요? 아니면 숨겨진 진실이 있는 걸까요? 첨성대에 숨겨진 비밀, 그리고 선덕 여왕의 놀라운 예지력 뒤에 감춰진 이야기는 아직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과연 선덕 여왕은 미래를 내다보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